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남편은 상간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공항 면세구역,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너 이제 끝이야.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 문자 하나가 자신의 70억 원, 회사, 그리고 인생 전부를 날려버릴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정문 앞 3월의 찬바람이 은채의 얇은 코트 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은채는 법원 계단을 한 발짝씩 내려오며 가방 안에 넣어둔 이혼 신고 서류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류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은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어이, 강은채 씨. 아니, 이제 남남이니까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줘야 하나? 진수가 법원 정문 기둥에 비스듬히 기대선 채 은채를 가소롭다는 듯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의 옆에는 상간녀 유라가 진수의 팔뚝에 착 달라붙어 여우처럼 서 있었습니다. 유라는 시뻘건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껌을 쫙쫙 씹으며 은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분 나쁘게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오빠, 얘랑 더 섞일 말이 뭐가 있어? 우리 비행기 시간 늦겠어. 빨리 가자니까. 유라가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진수의 팔을 흔들어 댔습니다. 진수는 유라의 허리를 덥석 감싸 안으며 은채를 향해 턱을 까딱거렸습니다. 야, 강은채. 가기 전에 너 배 아픈 구경 하나 시켜줄게. 이리 와봐. 진수가 손가락을 까닥이며 주차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법원 주차장에는 시커먼 리무진 한 대가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성큼성큼 걸어가 리무진 트렁크를 덜컥 열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번쩍거리는 명품 가방과 큰 캐리어 5개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잘 봐도. 이게 다 돈이야, 돈. 너랑 살 때는 구경도 못 시켜줬던 내 진짜 재산이라고. 너 같은 여편니가 평생 만져나 보겠냐? 이거 다 들고 우리 신혼여행 간다. 진수가 캐리어 손잡이를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어댔습니다. 은채는 아무 말 없이 진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은채의 눈동자에는 분노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고 고요한 물결 같은 것이 그 안에서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도 자랑할 거 있는데? 이거 좀 봐요. 유라가 은채 앞으로 쪼르르 다가와 왼손을 척 내밀었습니다. 유라의 약지에는 달걀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반지를 유라가 은채의 코앞에서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이거 무려 5억짜리예요. 우리 자기님이 나 예쁘다고 사준 거거든. 어때요? 배 아파 죽겠지? 유라가 꼴 좋다는 듯 낄낄거리며 은채의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채의 구두는 앞코가 다 까져서 볼품이 없었습니다. 어머, 저 똥구두 좀 봐. 언니, 그 낡은 신발 신고 어디 가서 구걸이라도 하게요? 얼른 집에 가서 찬물에 라면이나 말아먹어. 유라가 콧방귀를 뀌며 리무진 뒷좌석에 쏙 올라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진수도 차에 오르며 창문을 스르륵 내리고 은채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내 밥 해대느라 고생은 했다만 어쩌겠냐. 인생은 돈 있고 능력 있는 놈이 장땡인 것을. 잘 살아봐라, 아줌마. 진수가 비웃으며 창문을 올렸습니다. 리무진이 매연을 내뿜으며 법원 주차장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은채는 리무진의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리무진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은채는 법원 앞 벤치에 천천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1년 전부터 피눈물을 흘리며 정리해온 폴더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딱 한 글자, 끝이었습니다. 은채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서류, 검찰청에 보낸 비리 증거, 은행 계좌를 묶어달라는 요청서까지. 은채는 마지막 서류에 적힌 최종 집행 버튼 위에 떨리는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3초 은채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툭 떨어진 불륜 호텔 영수증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상간녀와 주고받은 더러운 문자들을 다 보았습니다. 자기야, 그 여편네 빨리 쫓아내고 나랑 살자. 조금만 기다려. 돈 다 빼돌려서 알거지 만들어 놓고 바로 이혼할 테니까. 그날 이후 은채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들 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 서재의 비밀 장부를 낱낱이 복사했습니다. 몰래 빼돌린 계좌번호, 돈을 세탁한 경로, 외국으로 보낸 돈까지. 은채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똑똑한 회계사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장부 속의 숫자들은 남편의 죄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꾹 눌렀습니다. 최종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은채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시각 리무진 안에서 진수는 상간녀 어깨를 감싸 안고 휴대폰으로 돈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계좌에 찍힌 숫자, 현금 70억 원. 진수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싱글벙글했습니다. 유라야, 이것 좀 봐라. 70억이다, 70억. 우리 스위스 가서 제일 좋은 궁궐 같은 집 빌려가지고 돈 펑펑 쓰면서 살자고. 유라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진수의 휴대폰을 뺏어들었습니다. 어머, 자기 최고. 아까 그 여자 얼굴 봤어? 넋이 나가서 바보처럼 서 있는데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 당연하지. 10년 동안 집구석에서 밥만 하던 여편네가 뭘 알겠냐? 이제 우리는 날아다닐 일만 남았어. 진수가 유라의 이마에 쪽소리나게 입을 맞추며 웃어댔습니다. 리무진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비행기 타기 전 라운지에 앉아 스위스 가는 제일 비싼 1등석 표 2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유라는 면세점에서 비싼 가방이며 선글라스를 잔뜩 사들고 돌아와 진수 옆바닥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야, 나 이거 다 샀어. 우리 신혼여행인데 이 정도 명품은 걸쳐줘야 급이 맞지. 안 그래? 진수가 허허 웃으며 카드를 시원하게 내줬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 타는 곳으로 들어선 순간 진수의 휴대폰이 징징 울렸습니다. 화면에 전처 강은채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너 이제 끝이야. 진수가 화면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이것 좀 봐라. 이 여편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미련 떨고 자빠졌네. 유라가 화면을 쓱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불쌍한 것. 지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해? 꿈 깨라고 그래요. 그러게 말이다. 신경 꺼.
진수가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확 바꿔버리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행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비싼 술잔을 챙그랑 부딪혔습니다. 자, 우리의 화려한 새 출발을 위하여 건배. 진수가 기분 좋게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달려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바로 그 찰나 나라의 금융감독원 사무실에서는 시뻘건 도장이 서류 위에 쾅 찍혔습니다. 긴급 자금 동결 집행 명령. 진수의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 몰래 만든 계좌, 신용카드가 그 순간 전기가 끊기듯 일제히 멈춰버렸습니다. 검찰청 수사관 4명은 진수의 사촌 동생 대식인의 사무실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갔습니다. 대식인은 문이 열리자마자 시커먼 수사관들을 보고는 오줌을 지릴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박대식 씨, 박진수랑 짜고 돈 빼돌린 혐의로 잡으러 왔소. 순순히 갑시다. 수사관이 대식이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철컥 채웠습니다. 대식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부들부들 떨며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다 말하겠습니다. 박진수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요. 장부 여기 있으니 제발 나 좀 살려주쇼. 대식이의 비명이 복도 끝까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은채는 시내 카페에서 믿음직한 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는 노트북 화면에 스위스 지도를 훤하게 띄워놓고 은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 그놈이 스위스 땅 밟자마자 손발 다 묶어버릴 겁니다. 비밀 금고랑 현금 숨겨둔 구멍까지 싹 다 찾아냈어요. 현지에서 도와줄 사람들도 다 준비시켰습니다. 현우가 지도 위 빨간 점들을 콕콕 짚으며 믿음직하게 말했습니다. 은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그 인간이 스위스 땅에 발바닥 붙이는 순간부터 세상 천지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은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처럼 서늘했습니다. 현우는 은채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1년 동안 도끼를 품고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가 잠시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은채 씨, 사실 그놈이 빼돌린 돈 중에 사채 자금이 섞여 있었어요. 그 더러운 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집 뺏기고 길거리 나앉았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현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은채가 현우의 거친 손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얹어주었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더 잔인하게 끝내줄 거예요. 현우 씨 부모님 한까지 다 풀어드릴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지도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스위스로 날아가는 비행기 길이 지도 위에 점선으로 주룩 그어져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길 끝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그 시각 비행기 안 진수는 유라랑 술판을 벌이며 스위스 궁전 같은 집 사진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다리 사이에는 현금 10억이 든 검은 가방이 보물단지처럼 끼워져 있었습니다. 진수가 가방을 발로 툭툭 쳐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유라야, 걱정 마. 여기 비상금으로 10억이나 챙겼어. 혹시라도 돈줄 막히면 이걸로 쓰면 돼.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야, 하하. 진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의자를 뒤로 확 젖혔습니다. 유라는 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콧노래를 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 머리 위로 비행기 불빛이 어둡게 깔렸습니다. 한국의 깊은 밤, 은채는 진수의 강남 아파트랑 비싼 외제차들을 압류해달라는 서류를 법원에 싹 다 보냈습니다. 은채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불꽃 튀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은채는 의자에 몸을 푹 기댔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는 은채의 눈에 참았던 물기가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눈을 질끈 감아 눈물을 쫓아버렸습니다. 아직 울긴 일러. 이제 시작인데. 은채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진수가 탄 비행기가 스위스 하늘을 날고 있다는 표시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노트북을 천천히 아주 차갑게 덮었습니다. 취리 공항의 도착 게이트가 육중하게 열렸습니다. 진수는 비싼 양복 소매를 폼나게 잡아당기며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당당하게 입국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유라는 면세점에서 갓산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 자기야. 공기부터가 아주 고급지다 얘. 역시 돈이 좋긴 좋네. 스위스는 바람도 달콤한 것 같아. 그치? 유라가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진수는 기세등등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켜지자마자 메시지가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의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통신사 이용 해지 안내. 신용카드 사용 정지 안내. 해외 결제 승인 거절. 화면 가득 시뻘건 경고 문구들이 빼곡했습니다. 진수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뭐야? 전산 오류인가? 야, 한국은행 놈들 일 똑바로 안 해? 진수가 씩씩거리며 휴대폰을 이리저리 눌러댔지만 나오는 건 죄다 정지 소식뿐이었습니다. 유라가 진수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쓱 들여다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저래? 아, 아냐. 아무것도 아냐. 한국 놈들이 게을러 터져서 전산 사고라도 냈나 보지. 걱정 마. 금방 풀릴 거야. 진수가 애써 웃어 보였지만 휴대폰을 쥔 오른손 끝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렌터카 데스크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진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직원에게 예약서를 툭 던졌습니다. 헤이, 나 박진수요. 제일 비싼 람보르기니 예약했으니까 얼른 차 키 내놓으쇼. 금발의 여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려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등록하신 카드가 승인 거절됐습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진수의 턱 근육이 빠드득 소리가 나게 굳었습니다. 지갑에서 카드 대여섯 장을 차르르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걸로 해봐. 아님 이거. 그것도 안 되면 이거로 해. 내가 돈이 썩어나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직원이 카드를 한 장씩 긁을 때마다 삑 거절 소리만 공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장, 두 장, 다섯 장. 전부 꽝이었습니다. 직원이 한심하다는 듯 카드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전부 거절입니다. 현금 없으세요? 진수가 아차 싶어 다리 사이에 끼고 있던 검은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지퍼를 지익 열고 현금 뭉치를 한 움큼 꺼내 보여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돈 있잖아, 돈. 이 생돈으로 낼 테니까 차 가져오라고. 하지만 직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처 모르는 고액 현금은 우리 규정상 절대로 안 받습니다. 다음 손님 오세요. 뭐야? 내 돈이 똥종이야? 이게 얼마나 깨끗한 돈인데 왜 못 받아? 진수의 고함에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유라가 겁이 질려 자기 카드를 내밀어 봤지만 역시나 동결이라는 빨간 글자만 떴습니다. 오빠, 내 카드가 왜 이래? 이거 뭐야? 나 무서워 죽겠어. 유라가 진수의 팔을 잡고 징징거렸지만 진수는 대답도 못하고
식은땀만 뻘뻘 흘렸습니다. 일단 나가자.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 일단 나가. 진수가 명품 캐리어 5개를 힘겹게 끌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돌바닥 위로 바퀴 구르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3월의 칼바람이 싸늘하게 두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진수는 버스 정류장 노선도 앞에서 눈을 희번덕거리며 길을 찾았습니다. 오빠, 우리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리무진 온다며. 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냐고. 유라가 캐리어에 주저앉아 짜증을 확 냈습니다. 아, 좀 기다려봐. 내가 지금 머리 굴리고 있잖아. 진수가 노선도에 정신이 팔려 발치에 현금 가방을 잠시 내려놓은 그 찰나였습니다. 뒤에서 꾀재재한 점퍼를 입은 사내 하나가 번개처럼 나타나 가방을 낚아채 튀었습니다. 아, 도둑이야. 내 가방, 내 돈. 진수가 비명을 지르며 뒤쫓았습니다. 양복 구두가 미끄러지며 아스팔트 위를 꼴사납게 달렸습니다. 거의 다 잡았다 싶은 순간 웬 험상궂은 놈들이 나타나 진수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이 새끼들아. 내 가방 내놔. 진수가 밀치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가방 든 놈은 이미 골목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텅 빈 골목길에서 진수만 개처럼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 유라에게도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붕소리를 내며 지나가더니 유라의 명품 가방을 낚아채 간 겁니다. 으악, 내 가방, 도와주세요. 유라가 고꾸라지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신고 있던 하이힐 굽이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무릎에선 피가 철철 흐르고 스타킹은 걸레짝이 됐습니다. 진수가 빈손으로 돌아와 그 꼴을 보는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10억이 든 가방도 사라졌고 카드도 먹통이고 이제 손안엔 10원짜리 하나 안 남았습니다. 진수는 캐리어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잖아. 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유라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진수는 넋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봤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진수는 혹시나 싶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거기선 더 무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진수 씨, 당신 자금 세탁 혐의로 인터폴 숲에 내려왔소. 잠깐 같이 갑시다. 경찰이 수갑을 찰칵 꺼내자 진수는 눈 뒤집혀서 앞뒤 안 가리고 뛰었습니다. 의자를 걷어차고 복도를 달려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유라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진 구두를 내던진 채 맨발로 반대편 골목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밤이 되자 추리이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유라는 찢어진 드레스 차림으로 맨발로 골목을 헤매다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진수를 찾아냈습니다. 진수의 명품 양복은 걸레가 됐고 얼굴은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오빠, 나 추워 죽겠어. 이게 뭐야? 이게 신혼여행이야? 유라가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물었습니다. 진수는 대답도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났습니다. 진수는 참다 못해 잠든 노숙자 옆에 놓인 빵 조각에 손을 댔습니다. 이 도둑놈의 자식? 남의 밥그릇에 손을 대? 잠에서 깬 노숙자들이 진수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발길질이 옆구리에 사정없이 꽂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진수가 흙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숙자들이 침을 뱉고 가버린 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문자 한 통이 반짝였습니다. 거기가 네가 있어야 할 진짜 수준이야. 진수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유라가 겨우 진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빠, 나 사실 구두 밑창에 이거 하나 숨겨왔어. 유라가 내민 건 작은 돌반지 하나였습니다. 진수가 그걸 들고 전당포로 달려갔지만 주인은 돋보기를 들여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작물 아냐? 증명 못하면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두 사람은 쫓겨나듯 거리로 나왔습니다. 결국 갈 곳 없는 두 사람은 공중화 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수도꼭지 물로 배를 채우고 락스 냄새 진동하는 화장실 구석에 등을 기댔습니다. 자기야, 신혼 첫날 밤이 어떻게 화장실 바닥이야? 나 진짜 죽고 싶어. 유라가 통곡을 했지만 진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안의 고인 피 맛이 소금보다 짰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의 은채는 호텔 라운지에서 진수가 두들겨 맞는 영상을 보며 우아하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찻잔 속에 비친 은채의 입꼬리가 살포시 올라갔습니다. 진수 씨, 아직 놀라긴 일러.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 은채가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아주 시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추리희의 새벽 공기는 살점을 떼어낼 듯 매서웠습니다. 공중화장실 타일 바닥에서 눈을 뜬 진수는 온몸이 쑤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밤새 딱딱한 바닥의 냉기가 등뼈를 타고 뇌수까지 파고든 기분이었습니다. 진수가 억지로 몸을 일으키자 뼈마디에서 두두둑하는 기괴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서는 유라가 떼가 잔뜩 탄 신문지를 입을 삼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앵두 같던 입술은 이제 시퍼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야, 일어나.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래. 빨리 임마. 진수가 유라의 어깨를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유라가 번쩍 눈을 뜨며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깜빡거리는 형광등 불빛이 유라의 퉁퉁 부은 얼굴 위로 처량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어제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셨단 말이야. 유라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대답 대신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어 손바닥으로 물을 허겁지겁 받아 마셨습니다. 찬물이 빈속에 들어가자 위장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뒤틀렸습니다. 두 사람은 쫓겨나듯 화장실을 나와 추리의 시내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진수의 명품 양복은 이제 계집 깔개만도 못한 몰골이었습니다. 유라는 맨발에 찢어진 드레스를 걸친 채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고소한 빵 냄새가 진동하는 빵집 앞을 지날 때마다 유라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유라가 유리창 속 크루아상을 넋놓고 바라보자 진수가 유라의 팔을 획 잡아챘습니다. 야, 정신 차려. 지금 그게 눈에 들어와? 쪽팔리게 진짜. 벌써 노숙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수와 유라가 공원 벤치에 시체처럼 앉아 있을 때 귀익은 한국말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박진수 상무님 아니세요? 진수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 반듯하고 화사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진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미란, 과거 진수가 제멋대로 잘라버린 비서였습니다. 미란은 진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벌레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너덜너덜한 양복, 팅팅 부은 눈땡이, 흙투성이가 된 구두. 세상에 꼴 좋다. 진짜 눈 뜨고 못 봐주겠네. 미란이 비닐봉지에서 먹다 남은 샌드위치 하나를 진수 앞에 툭 던졌습니다. 샌드위치가 바닥에 떨어져 시커먼 흙이 잔뜩 묻었습니다. 그거 유통기한 딱 어제까지인 거야. 당신 같은 인간한테는 이것도 진수성찬이지, 안 그래? 진수는 바닥에 떨어진 샌드위치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유라가 먼저 샌드위치를 낚아채 흙을 털어내고 개걸스럽게 씹어 삼켰습니다. 미란이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진수의 무릎 위에 확 던졌습니다. 이거 똑똑히 읽어봐. 한국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박진수 전 대표 비자금 횡령으로 전 재산 몰수. 회사 주인은 강은채로 변경. 진수의 손가락이 종이를 찢을 듯 힘이 들어갔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며 진수를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나 부당해고 시켰을 때 나 6개월 동안 방세 밀려서 쫓겨났던 거 기억해? 길바닥에서 잠이나 잡았냐고. 미란이 진수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서리발처럼 쏘아붙였습니다. 진수는 멍청하게 미란의 얼굴만 올려다보았습니다. 미란이 누군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도 못하겠지. 당신한테 직원은 그냥 쓰고 버리는 휴지 조각이었을 테니까. 미란이 가래침을 뱉듯 말을 내뱉으며 돌아섰습니다. 아, 은채 씨가 꼭 전해달래. 이건 시작도 아니니까 목 씻고 기다려라고. 미란은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진수는 종이를 구겨서 입에 넣을 듯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등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검찰이 무섭게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사촌 대식이가 불어댄 내용은 가히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진수의 시커먼 돈이 정치인들 주머니로 들어간 길이 하나하나 지도처럼 그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서류를 쾅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박진수 이놈 아주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구먼. 관련자 싹 다 잡아들여. 은채는 보안 전문가 현우와 함께 카페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10년 전 진수가 사람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현우 씨, 이 차가 폐차장으로 들어간 기록을 찾았어요. 사장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 차 어딘가에 증거가 남아있을 거예요. 은채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턱을 개고 화면을 보더니 천천히 아주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찾아내겠습니다. 그 차 시트에 묻은 피 한 방울만 나와도 그놈은 10년 전 사건으로 다시 지옥행입니다. 현우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은채는 현우의 떨리는 손을 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은채의 마음엔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진수의 비명이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진수는 근처 한인마트로 숨어들었습니다. 라면 봉지 하나를 집어들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양복 안감 속에 쑥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거기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카운터에 있던 주인 남자가 번개같이 달려와 진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진수의 품속에서 라면 봉지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도둑이야. 한국 사람이 멀리 와서 나라 망신을 다 시키네. 이 도둑놈 잡아라. 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진수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진수는 주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문 밖으로 냅다 튀었습니다. 주인이 뒤쫓아 나오며 동리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건장한 청년 둘이 진수의 앞길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진수는 쥐새끼처럼 골목 사이로 몸을 비틀어 겨우 빠져나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멀쩡하던 양복 바지 무릎마저 찌익 찢어져 버렸습니다. 유라도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저 한국 사람인데 소매치기를 당해서 비행기 표 살 돈이 없어요. 제발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유라가 가련한 척을 하자 한 남자가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휴대폰을 척 내밀었습니다. 자기야, 이 여자 좀 봐. 인터넷에 뜬 그 상간녀 아니야? 화면에는 유라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떠 있고 꽃뱀 한유라를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채가 미리 한인 사이트마다 유라의 죄상을 싹 다 깔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여자가 그 여자야? 남의 가정을 박살내놓고 여기서 구걸을 해? 얼굴 두꺼운 것 좀 봐. 야, 동영상 찍어. 얼굴 다 나오게 찍으라고. 관광객들이 달려들어 유라를 에워싸고 플래시를 터뜨려 댔습니다. 유라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찍지 마. 보지 말라고. 이 나쁜 놈들아. 유라는 맨발로 돌바닥을 구르며 골목 끝으로 도망쳤습니다. 뒤편에서 터져나오는 비웃음 소리가 유라의 귀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밤이 되자 진수는 유라를 끌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경찰 눈을 피하려면 짐승처럼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1시간 넘게 기어 올라가니 낡아 빠진 오두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짝은 떨어져 나가고 지붕에선 별빛이 다 보이는 흉가였습니다. 여기서 자라고? 오빠 제정신이야? 나 여기서 절대 못 자. 유라가 질색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야, 그럼 경찰서 가서 잘래?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어? 당장 안 들어와. 진수가 유라의 머리채를 잡듯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닥에는 쥐가 찍찍거리며 돌아다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때 진수의 휴대폰이 징징 울렸습니다. 은채가 보낸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화면 속 은채는 아주 우아하게 열쇠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이거 기억나지? 당신이 전 재산 바꿨다던 그 비밀 금고 열쇠 말이야. 내가 1년 전부터 가짜로 바꿔치기 해놨어. 지금 당신 손에 있는 거, 그거 쇠파이프 자른 쓰레기야. 진수가 양복 안감을 찢어 열쇠를 꺼냈습니다. 모양은 똑같았지만 손에 쥐어보니 깃털처럼 가벼운 가짜였습니다. 진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독한 년, 은채 2년이 감히 나를. 진수가 열쇠를 벽에 던져버리고 주먹으로 돌벽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터져 벽에 붉은 점들이 박혔습니다. 유라가 바닥에 가짜 열쇠를 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라도 고철값으로 팔면 빵이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진수가 유라를 향해 획 돌아섰습니다. 진수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미친 개와 같았습니다. 진수는 유라의 가느다란 목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라고. 유라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하며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유라가 진수의 팔을 긁으며 발버둥 치다 바닥에 나동그러졌습니다. 유라는 구석에서 숨을 헐떡이며 엉금엉금 기어 도망쳤습니다. 미쳤어. 오빠 진짜 미쳤어. 진수는 벽에 기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신음을 뱉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수는 배가 고파 환각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은채가 나타나 비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허공을 향해 손을 휘둘렀지만 잡히는 건 먼지뿐이었습니다. 유라는 진수가 잠든 사이 그의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나오면 혼자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코푼 휴지뿐이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뭐하냐 너?
진수의 목소리가 무덤 속 귀신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유라가 뒷걸음질 쳤지만 진수는 순식간에 유라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배신은 내 전공이지? 나까지 통 뒤통수를 치려고 해? 진수의 주먹이 유라의 얼굴에 사정없이 꽂혔습니다. 진수는 바닥에 쓰러진 유라의 옆구리를 발로 차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진수는 침을 뱉고는 미친 듯이 오두막을 뛰쳐나갔습니다. 진수가 산 아래 농가로 내려가 보니 소밥통에 곡물이 가득했습니다. 진수는 체면이고 뭐고 소밥통에 머리를 쳐박고 사료를 입안 가득 쑤셔 넣었습니다. 마른 곡물이 목구멍에 걸려 컥컥거리는 순간 농가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놈이야? 남의 소밥을 훔쳐먹는 놈이. 진수는 울타리를 넘으려다 발이 걸려 개구리처럼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곧이어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관 넷이 진수를 바닥에 누르고 수갑을 철컥 채웠습니다. 진수의 입가에는 소사료 찌꺼기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유라도 오두막에서 울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경찰차에 짐짝처럼 실렸습니다. 유라가 창문을 두드리며 진수를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오빠. 하지만 진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앞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스위스 감옥 독방은 시멘트 냄새가 진동하고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유라는 차가운 침대 위에서 무릎을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다이아 반지를 끼고 은채를 조롱하던 그 짧은 순간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은채는 아주 여유롭게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현우 씨, 나 그 인간 마중 나가야겠어요. 현우가 은채를 보며 물었습니다. 혼자 가시게요? 아니요. 동네방네 기자들 다 불러 모아야죠. 박진수가 어떤 꼬라지로 오는지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봐야 하지 않겠어요? 은채의 눈이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빛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시뻘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진수는 한국행 비행기 창가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앞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앉아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습니다. 은채는 그 시끄러운 기자들 틈바구니에서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깃을 세우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귀에 걸린 작은 진주 귀걸이가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은채의 얼굴은 마치 잘 빚어놓은 조각상처럼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나옵니다. 저기 나와요. 입국장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자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양쪽에서 덩치 큰 호송관들에게 팔짱을 끼인 채 진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수의 두 손목에는 시퍼런 쇳덩이 수갑이 철컥 채워져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입고 나갔던 그 비싼 명품 양복은 이제 걸레짝보다 못하게 찢어지고 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었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 눈 밑은 퀭하니 파여서 귀신이라도 나올 듯 했습니다. 박진수 씨, 한 말씀 하시죠. 횡령 혐의 인정합니까? 내 연녀랑 도망가서 노숙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진수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진수는 눈이 부신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자들 사이에서 얼음처럼 서 있는 은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수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은채, 은채야.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은채야. 진수가 호송간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우리 10년 정이 있잖아, 진수의 비굴한 목소리가 공항 대합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시민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레기 더미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진수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호송관들이 진수를 짐짝처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수의 구두 밑창이 대리석 바닥에 끽끽 소리를 내며 꼴사납게 끌려갔습니다. 빨리 타쇼.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호송차 문이 쾅 닫히고 진수는 그 안에 처박혔습니다. 은채는 멀어져가는 호송차 뒷모습을 보며 코트 단추를 꽉 여몄습니다. 현우 씨, 이제 가서 쓰레기 좀 치워야겠어요. 집 정리 시작하죠. 옆에 서 있던 현우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 키를 챙겼습니다. 이틀 뒤 진수가 제 집인 양 거드름 피우며 살던 강남 아파트에 빨간 딱지가 붙고 경매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은채와 현우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그 화려하던 가구들이 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진수가 이태리 장인이 만든 거다라며 자랑질하던 가죽 소파가 먼지를 풀풀 풍기며 트럭에 실렸습니다. 은채는 진수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진수와 상간녀 유라가 히히덕거리며 찍은 사진이 버젓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채가 액자를 집어들어 뒤집어 보니 뒷면에 유라의 간드러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자기 영원히 내꺼 사랑했죠? 은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액자를 검은 쓰레기 봉투에 처박았습니다. 현우 씨, 이 집 팔아서 나오는 돈 한 푼도 남기지 말고 현우 씨 부모님 장례 기금으로 다 보내세요. 그 인간이 훔친 돈 주인 찾아주는 거니까. 현우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이슬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은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 하늘 이제야 푸네요. 고마워할 거 없어요. 이제 겨우 제자리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그 무렵 유치장에 갇힌 유라는 은채에게 면회를 신청하며 발악을 했습니다. 은채가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유라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붓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서는 은채의 구두 발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언니, 아니, 은채 씨,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나 감옥 가기 싫어. 유라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비굴하게 굴었습니다. 그거 다 진수가 시킨 거예요. 그 인간이 돈으로 나 꼬셨다고요. 나는 그냥 속은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은채는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 유라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진수가 다 시켰다고? 너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럼요. 나는 아무 죄 없어요.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줘요. 네. 유라가 콧물 눈물을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은채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유라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면회실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그 여편네 빨리 내쫓아버려. 재산 싹 빼돌려서 나 다 주면 내가 평생 예쁜 짓 해줄게. 아, 그 집 딸내미는 걸리적거리니까 그냥 고아원에 던져버려. 어때? 유라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이 됐습니다. 은채가 녹음기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이거 진수한테도 들려줄 거야. 네가 지 딸을 고아원에 보내자고 한 거 알면 참 좋아하겠지? 안 돼. 제발 그것만은. 은채 씨, 언니. 유라가 소리를 질렀지만 은채는 뒤도 안 돌아보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쾅 닫히는 철문 소리가 유라의 절규를 삼켜버렸습니다. 은채는 그 녹취록을 바로 진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유치장에서 종이를 읽어내려가던 진수의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고아원, 내 새끼를 고아원에 보내려고 해? 이 불효시 같은 년이 감히. 진수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벽에 머리를 쾅쾅 박아댔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진수를 바닥에 눌러버렸습니다. 유치장을 나오는 채는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보약 다리던 정성, 사업 힘들다며 내민 비상금 통장, 그 모든 헌신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눈물을 훔치고 곧장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박진수 비자금이랑 연결된 나란 놈들 명단입니다. 싹 다 잡아넣으세요. 은채가 서류 봉투를 던지고 나오는데 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채 씨, 드디어 잡았습니다. 10년 전 뺑소니 사건 덮어줬던 그 부패 경찰놈 자백받아냈어요. 박진수한테 5천만 원 받고 눈 감아줬답니다. 은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현우 씨, 이제 정말 끝이네요. 이제 그 인간 영원히 햇빛 못 보겠네요. 은채가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하니 딸 나은이가 현관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나은이가 은채를 꽉 안았습니다. 은채는 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나은아, 이제 우리 행복해질 거야. 엄마가 다 끝냈어. 다음 날 은채는 진수의 회사 간판을 떼어버렸습니다. 주식을 싹 정리해서 전문 경영인을 앉히고 회사 이름을 강은채 재단으로 바꿨습니다. 유라는 감옥에서 아프다며 쇼를 했지만 은채가 미리 가짜 진단서 증거를 법원에 던져버리는 바람에 꼼짝없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감옥 안에서 진수의 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어이, 네가 마누라 돈 훔쳐서 도망간 그 유명한 놈이냐? 덩치 큰 수감자들이 진수를 에워쌌습니다. 진수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진수의 배에 주먹이 박혔습니다. 아, 살려줘. 제발. 진수가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진수와의 혼인 무효 판결문이 도착한 날 은채는 그 서류를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은채의 위로 하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1년 동안 독을 품고 버텨온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채는 창밖을 보며 시원하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강은채. 은채의 입가에 봄날처럼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1심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은 아침 일찍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방청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고 기자들은 서로 명당을 잡으려고 카메라 다리를 세우느라 법정 안이 북새통이었습니다. 은채는 단정한 검은 재킷에 하얀 블라우스를 받쳐 입고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은채의 걸음걸이는 흔들림 없이 당당했고 증인석에 앉아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정면을 응시하는 기세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피고인 입장하십시오. 법정 뒷문이 열리고 진수가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 공항에서 봤을 때보다 더 해골바가지가 되어서는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눈 밑은 시커먼 숫덩이를 칠한 것 같았습니다. 수갑찬 손목이 양복 소매 밖으로 덜렁거리는 꼴이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진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죄인마저 고개를 푹 숙였고 방청객들은 에구, 저 인간 말세네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찬물을 끼얹은 듯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차르르 넘기며 서슬 퍼런 목소리로 구형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수는 10년 동안 회사 돈을 곶감 빼먹듯 빼돌려 외국에 숨겼고 나라에 낼 세금도 떼먹었습니다. 게다가 10년 전 사람을 치고 도망간 뺑소니 사고까지 돈으로 입을 막아 덮어버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처해주길 바랍니다. 아이고, 20년. 세상에나.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수는 어깨를 움찔거리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재판장이 은채를 증인석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살면서 겪은 일을 숨김없이 말해보세요. 은채가 마이크 앞에 앉아 진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진수가 슬쩍 고개를 들어 은채와 눈이 마주치자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얼음장처럼 시선을 거두고 재판장을 향해 입을 뗐습니다. 판사님, 저는 10년 동안 저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결혼 초에 사업 자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적금을 몽땅 털어줬습니다. 그 돈이 저 인간 성공의 미천이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업이 커진 뒤 제가 돈 관리를 도왔는데 장부가 이상해도 남편이니까 믿고 넘겼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한이 됐습니다. 1년 전 남편 양복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오더군요. 그날 밤 휴대폰을 열어보니 내연녀랑 나눈 더러운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시 장부를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법정 안 사람들은 숨도 못 쉬고 은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인간은 회사 돈을 빼돌려 외국 비밀 통장에 넣고 그 돈으로 정계 인사들 뒷돈까지 대줬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독하게 마음먹고 그 증거를 다 모았습니다. 나라에 고발한 것도 바로 접니다. 그러자 진수가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울부짖었습니다. 은채야, 제발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라. 응.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발언권 얻기 전까진 입 닥치세요. 재판장이 호통을 치자 진수는 입을 꾹 다물고 턱을 바들바들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은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저 인간은 차로 사람을 치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경찰한테 5천만 원이나 찔러주고 사고를 없던 일로 만들었죠. 그때 돌아가신 분이 바로 제 옆에 있는 도현우 씨의 부모님입니다. 아이고, 세상 천지에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방청객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줄에 앉은 현우는 주먹을 꽉 쥐고 무릎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시뻘개졌지만 부모님 한을 풀 생각에 눈물도 꾹 참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진수, 횡령과 뺑소니 혐의를 모두 인정하노라. 이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도둑질한 재산은 몽땅 나라에서 몰수한다. 진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넙치처럼 엎어졌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지만 진수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입만 뻐금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상간녀 유라에게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피고인 한유라, 공범죄를 물어 징역 5년에 처한다. 유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5년이라니요. 판사님, 나 억울해요. 나는 저 인간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교도관들이 유라의 팔을 낚아채 자리에 앉혀버렸습니다. 유라는 머리를 산발한 채 엉엉 울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은채를 에워싸고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강은채 씨,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속이 시원하십니까? 은채는 카메라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복수한 게 아닙니다. 굽은 걸 바로 펴고 죄 지은 사람 벌 받게 한 것뿐입니다. 은채는 당당하게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저만치 아래서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은채는 강은채 재단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화환들이 줄을 섰고 은채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배신당하고 가슴 찢어진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분들, 억울하게 당한 분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 터져나왔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은채와 현우는 현우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현우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진수의 판결문을 꺼내 성냥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닥타닥 타오르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원수놈 벌 받게 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은채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넘기며 현우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줬습니다. 일주일 뒤 은채는 딸 나은이를 데리고 제주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엄마, 바다다. 진짜 파랗고 예뻐. 나은이가 창밖을 보며 폴짝폴짝 뛰자 은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주도 해변에서 나은이는 파도를 쫓아다니며 신나게 놀았고 은채는 모래사장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가 가슴속 묵은 체증을 싹 내려가게 해줬습니다. 그 시각 시커먼 감옥 안에서 진수는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은채가 재단식장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오자 진수는 화가 치밀어 주먹으로 벽을 쾅 쳤습니다. 내 돈으로 내 회사 뺏어가지고 저렇게 잘 살다니. 은채, 저 독한 년. 진수의 주먹에서 피가 줄줄 흘렀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상간녀 유라는 교도소 마당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유라는 쓰레기 봉투를 들다 말고 허공을 보며 멍을 때렸습니다. 스위스 공항에서 거짓골로 떨던 밤이 생각나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은채와 나은이 그리고 현우가 나란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나은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듯 두 사람 손을 꼭 쥐고 걸어갔습니다. 노을빛이 세 사람 얼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현우 씨, 나은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이제 우리 행복할 일만 남았네. 파도가 세 사람 발밑을 시원하게 적시고 지나갔습니다. 은채의 입가에 봄날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은이가 엄마 허리를 꽉 안으며 웃었고 바닷바람은 세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제주도에서 꿈같은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은채의 일상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고소한 냄새 풍기며 나은이 밥해 먹여 학교 보내고 재단 사무실로 출근해 어려운 사람들 돕는 낙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든든한 현우 씨가 학원 앞에서 나은이 손잡고 들어오는 게 이제는 한 식구처럼 당연한 일과가 됐습니다. 현우 씨가 거실에서 나은이 수학 숙제를 봐주며 쩔쩔매는 동안 은채는 주방에서 구수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셋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밥 먹는 그 시간이 은채에겐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나은이가 숙제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간 뒤
은채와 현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정적을 깨고 은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은채 씨 되십니까? 여기 교정청입니다. 저 수감자 박진수 씨가 오늘 오후에 갑자기 간부전으로 쓰쓰러져서 외부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은채는 전화를 받는 손가락에 힘을 꽉 줬습니다.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의식도 없고 영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은채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현우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은채를 살폈습니다. 은채 씨, 왜 그래요? 무슨 안 좋은 소식입니까? 진수가 쓰러졌대요. 감옥에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네요. 은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찻잔을 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긋지긋한 이름이 다시 들려오니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불길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실 거예요? 아니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 소식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요. 은채는 식어버린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썼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정말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는 감옥 의무실에서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혼비백산해서 진수를 들것에 싣고 구급차를 태워 병원으로 보냈죠. 응급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낀 진수는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호송 경찰 둘이 지키고 섰는데 한 놈이 커피 사러 자리를 비운 사이 남은 한 명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 순간 진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진수는 침대 옆에 있던 묵직한 소화기를 집어들고 경찰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경찰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진수는 눈 뒤집힌 짐승처럼 경찰 주머니에서 수갑 열쇠를 빼서 수갑을 풀어버렸습니다. 쇳덩이가 바닥에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진수는 환자복 위에 대충 점퍼 하나 걸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병원 뒷문으로 쥐새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골목길로 숨어든 진수의 머릿속엔 도끼 어린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은채, 내년이 나를 이 지옥에 쳐넣어? 오냐, 내년이 가장 아끼는 게 뭔지 내가 제일 잘 알지. 진수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은이가 다니는 학원 앞에 시커먼 배달 오토바이가 멈춰 섰습니다. 헬멧을 쓴 남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학원 버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나은이가 가방을 메고 통통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헬멧 쓴 남자가 나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은아, 아저씨 기억나지? 엄마가 보냈어. 엄마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아저씨 보고 데려오라고 하시네. 얼른 타자. 나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멈칫했습니다. 엄마가요? 이상하다. 저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나은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남자가 거칠게 나은이 팔을 낚아챘습니다. 아, 아저씨 왜 이래요? 놓으세요. 나은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남자는 나은이를 짐짝처럼 안아들고 골목에 세워둔 시커먼 승합차 안으로 획 집어던졌습니다. 쾅! 하고 차 문이 닫히며 나은이의 비명소리도 묻혀버렸습니다. 그 시각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던 은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은이가 돌아올 시간인데 현우 씨한테 연락이 없었거든요. 은채가 떨리는 손으로 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씨, 나은이 데리고 오는 길이에요?
왜 이렇게 늦어요? 은채 씨, 큰일 났습니다. 학원 앞에 왔는데 나은이가 없어요. 어떤 배달 기사가 엄마가 보냈다고 하면서 나은이를 차에 태워갔답니다. 은채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은채의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번호도 없는 기분 나쁜 전화였습니다. 은채가 떨며 전화를 받자 화면에 진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진수는 마스크를 벗고는 미친 사람처럼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지, 강은채? 나 보니까 반가워 죽겠지? 은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 박진수, 너 지금 우리 나은이 데리고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놔. 보여줄까? 내 금쪽 같은 새끼가 어떻게 있는지. 진수가 카메라를 획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나은이가 의자에 묶여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나은이의 커다란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나은아, 나은아, 엄마 여기 있어. 걱정 마. 은채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은이가 카메라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진수가 다시 얼굴을 들이밀며 섬뜩하게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이 아이 손가락 하나씩 잘라서 택배로 보내줄게. 당장 현금으로 100억 준비해. 장소는 내가 다시 부를 테니 토 달지 마. 진수야, 제발. 나은이한테 손대지 마. 돈 줄게. 100억 아니라 200억도 줄 테니까 우리 나은이 제발 살려줘. 은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내년이 울어? 내가 스위스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갈 땐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이제야 사람 대접을 하네. 기다려. 곧 지옥 구경시켜줄 테니까.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은채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며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현우 씨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은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채 씨,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은이 찾아야 해요. 현우 씨, 우리 나은이 어떡해요. 그 인간이 나은이를. 은채는 울다가 문득 나은이 신발이 생각났습니다. 현우 씨, 나은이 신발. 예전에 혹시 몰라 신발 밑창에 넣어둔 위치 추적기 기억나죠? 그거 확인해봐요, 빨리. 현우 씨가 급히 노트북을 켜고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화면 지성 위에 빨간 점 하나가 깜빡깜빡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강원도 정선 폐광 지역입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불이야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1층 로비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유라가 미리 돈 주고 포섭한 깡패들을 시켜 재단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나은이 납치에 재단 화재까지. 은채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으려는데 현우 씨가 은채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은채 씨,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불은 소방대원들이 끌 거예요. 지금은 나은이가 먼저입니다. 제가 경찰 특공대랑 비밀리에 움직일 테니 은채 씨는 돈 가방 들고 진수가 말한 곳으로 가세요. 제가 뒤에서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은채는 눈물을 닦고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금고에서 돈을 챙겨 차에 올라탔습니다. 강원도 폐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은채는 핸들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나은아, 엄마가 간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지켜줄게. 그 악마 같은 놈한테서 꼭 구해줄게. 은채의 눈에선 비장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창 밖으론 시커먼 어둠이 깔리고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짐승의 눈처럼
도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기분 나쁘게 들려왔습니다. 은채의 차가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를 무섭게 달렸습니다. 바퀴가 자갈을 사정없이 튀기며 흔들릴 때마다 은채의 심장도 요동쳤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숲길을 비추면 나뭇가지 그림자들이 귀신처럼 길 위에 엉겨붙었습니다. 은채는 핸들을 부서져라 꽉 잡은 채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 왔어. 조금만 참아, 나은아. 엄마가 간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리자마자 은채는 차를 세우고 튀어나갔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입을 벌린 듯한 폐광 입구가 보였습니다. 녹슨 철문은 흉측하게 뒤틀려 있었고 잡초가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폐광 안에서는 희미하고 기분 나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100억이 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입구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은채는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박진수, 나왔다. 우리 나은이 내놔. 은채는 철문을 거칠게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광 안은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천장에서는 검은 물방울이 똑똑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썩어가는 나무 기둥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어두컴컴한 갱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m쯤 들어갔을까 갑자기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노란 작업등 불빛 아래 우리 나은이가 있었습니다. 나은이는 나무 의자에 꽁꽁 묶여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은이가 은채를 보자마자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채가 나은이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딱 서.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아이 목숨은 없어. 진수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퀭한 눈, 짐승 같은 몰골을 한 진수의 손에는 시퍼런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날이 불빛을 받아 번뜩이는 걸 보자 은채의 눈 뒤집혔습니다. 돈 여기 있어. 100억 다 가져왔으니까 우리 나은이 당장 풀어줘. 제발. 은채가 가방을 바닥에 팽개치듯 내려놨습니다. 진수는 비열하게 낄낄거리며 나은이의 목등에 칼끝을 갖다 댔습니다. 은채야, 억울해 죽겠지? 내 인생 망가뜨린 대가가 어떤 건지 이제 좀 알겠냐? 감옥 바닥에서 쥐새끼랑 잠자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내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내 손으로 박살 내버리겠다고 수천 번도 더 다짐했어. 진수야, 제발. 내 잘못이잖아. 네가 바람 피우고 돈 훔친 거잖아. 왜 나은이한테 이래? 은채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수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은채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닥쳐. 다 내년 때문이야. 진수가 은채의 뺨을 세차게 때리자 은채의 입가에서 시뻘건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때리지 마요. 아빠 미워. 아빠 나빠. 진수가 은채의 목덜미를 잡고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나은아, 똑똑히 봐라. 내 엄마가 어떻게 가는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폐광 깊은 곳에서 쉭하는 소리와 함께 뿌연 가스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며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진수가 당황해서 기침을 하며 눈을 비비는 찰나
어둠 속에서 유라가 나타났습니다. 유라는 미친 여자처럼 눈을 번뜩이며 바닥에 흩어진 돈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진수야, 밖에서 배 기다린대. 빨리 돈 챙겨서 튀자고.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네가 손을 대. 이건 내 거야. 두 인간이 돈가방을 붙잡고 멱살을 잡으며 흙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지폐 다발이 사방으로 흩날리는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은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은이에게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빠져라 줄을 풀고 이빨로 밧줄을 물어뜯었습니다. 나은아, 가자. 엄마 꽉 잡아. 은채가 나은이를 품에 안고 구석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폐광 천장이 쿠르르릉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기둥이 부러지며 집채만한 바위들이 쏟아졌습니다. 은채는 나은이를 제 몸으로 감싸 안고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 눈도 뜰 수 없었습니다. 아, 내 다리 살려줘. 진수의 비명소리가 폐광을 찔렀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보니 진수의 다리가 커다란 바위에 깔려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채 씨, 나은아. 현우 씨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연기를 뚫고 달려왔습니다. 현우 씨는 나은이를 얼른 안아들고 은채를 부축했습니다. 은채 씨 괜찮아요? 나은아, 아저씨가 왔다. 현우 씨가 나은이를 안고 폐광을 빠져나갔고 은채도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시뻘건 경광등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나은이가 무사한 걸 확인한 은채는 그제야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의 한이 오늘 밤의 공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폐광 안에서는 현우 씨가 바위에 깔려 신음하는 진수 앞에 섰습니다. 진수가 피 묻은 손을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현우야, 나 좀 살려줘. 제발 꺼내줘. 현우 씨는 차가운 눈으로 진수를 내려다보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진수, 너는 이제 영원히 햇빛 볼 생각 마라. 네가 지은 죄 지옥 끝까지 가져가게 해줄게. 상간녀 유라 역시 돈가방을 들고 튀려다 입구에서 경찰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흙탕물 묻은 돈다발 사이로 유라가 수갑찬 채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나은이는 퇴원했습니다. 은채는 매일 상담실 문 밖에서 나은이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꼼짝 않고 서서 아이를 지켰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드디어 나은이의 얼굴에 꽃 같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친구들 보고 싶어? 나은이가 학교 정문을 향해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은채는 현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우 씨, 나은이가 웃네요. 정말로 웃어요. 은채 씨도 이제 웃으세요. 충분히 잘 버티셨습니다. 은채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슴속에 납덩이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차디찬 겨울 같았던 은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가을 아침,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융단처럼 깔린 거리를 은채가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가슴엔 세계 여성 권익보호 연합의장 강은채라는 반짝이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3년 전 법원 앞에서 넋이 나가 있던 그 여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귀티가 흐르고 눈빛엔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은채가 유엔 본부 큰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세계 각국에서 모인 높은 분들이 일제히 은채를 주목했습니다. 은채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전 재산을 도둑맞고 하나뿐인 딸 자식까지 납치당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요.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내 새끼 나은이가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이 떠나가라 터져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눈물 흘리는 피해자 여러분,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세요. 끝이라고 생각한 그 낭떠러지가 사실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은채의 연설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은채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시각 한국의 시커먼 교도소 병동에서는 진수가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 두 다리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폐광에서 바위에 깔렸던 다리는 결국 잘라내야 했거든요. 검던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박진수, 약 먹을 시간이야. 입 벌려. 교도관이 꽥 소리를 질러도 진수는 대답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마른 입술을 달싹거리며 하루 종일 한 사람의 이름만 불러댔습니다. 은채야, 은채야, 우리 마누라 은채 어디 있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기억이 하나씩 지워지는 치매에 걸린 겁니다. 결국 진수는 어느 추운 새벽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병동 침대에서 홀로 쓸쓸히 숨을 거뒀습니다. 시신을 거두러 오는 사람 하나 없어 진수는 무용고자 묘지에 이름 없는 비석 하나 달랑 꽂힌 채 차가운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상간녀 유라 역시 비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서 3번이나 내보내달라고 빌었지만 씨알도 안 먹혔죠. 유라는 독방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빛 하나 없는 눈으로 하루하루를 죽은 듯 살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돌아온 은채는 든든한 조력자였던 현우 씨와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그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3곳이나 지어줬죠. 나은이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어 키가 훌쩍 컸습니다. 아침마다 현우 씨가 정성껏 구워준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으며 아빠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하는 나은이의 목소리가 집안 가득 행복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졸업식 날 현우 씨가 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딸 졸업 축하한다 하고 말하자 나은이가 현우 씨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현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채의 입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은이는 이제 엄마처럼 숫자로 나쁜 사람 혼내주는 멋진 회계사가 될 거야. 라며 야무진 꿈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채는 서랍 구석에 있던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진수와 찍었던 그 지긋지긋한 과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은채는 베란다로 나가 양철 대야에 사진들을 모아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진수의 얼굴이 재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고맙다 박진수. 덕분에 내가 얼마나 독하고 강한 여자인지 알게 해줘서. 은채는 시원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나은이가 삐뚤삐뚤하게 쓴 엄마는 나의 영웅이라는 편지가 보물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은채의 자서전 너 이제 끝이야는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온 유라는 길거리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은채의 화려한 모습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외투 차림에 등이 굽은 유라는 이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은채의 재단은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고
진수의 회사는 은채가 맡은 뒤로 업계 최고가 되어 수천 명의 직원이 웃으며 일하는 곳이 됐습니다. 현우 씨는 부모님의 낡은 시계를 은채에게 보여주며 이제 우리 부모님도 하늘에서 편히 웃고 계실 겁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은채와 나은이는 취리히 공항 앞 노숙자 쉼터를 찾아가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나은이가 직접 국을 퍼주며 웃는 모습은 천사 같았죠. 어느 봄날 은채는 길을 걷다 낡은 옷을 입고 고개 숙여 걸어가는 유라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유라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당당하게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유라는 멈춰서서 은채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부르르 떨었지만 은채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라는 은채의 인생에서 지워진 낙서에 불과했으니까요. 제주도 바닷가 니엇니엇지는 노을 아래 은채와 현우 씨가 손을 꼭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가 세 사람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은채가 석양빛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우 씨가 은채의 손을 더 꽉 쥐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은채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평생 제가 웃게 해드릴게요. 은채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끼를 품고 장부를 뒤지지 않습니다. 울음을 참으며 가슴을 치던 날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거울 속 은채는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시련은 은채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거였습니다. 재단 건물을 나서는 은채의 발걸음은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은채가 카메라를 향해 아주 시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없어요. 끝이라고 믿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은채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법원 앞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이를 악물고 준비했고 단 한 통의 문자로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세상에는 참고 견디면 나아지는 일이 있고 더 이상 참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은채는 그 차이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신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복수가 끝난 뒤 은채가 택한 것은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세우고 딸과 함께 매년 취리 공항의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은채는 말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끝도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